넷플릭스가 가입자 감소 충격에 의해서 총 71조 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스닥은 어제 1.2%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후에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 비트코인도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시황이 어떻게 되고 알트코인은 또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는데, 원래 이 정도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현재 상승 반전형에 대한 캔들이 만들어지고 계속 가면 좋은데, 캔들이 만들어지더라도 떨어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돼서, 업비트의 지금 코인을 봤을 때 알트들이 몇몇 코인들은 계속 강세를 보여요. 뭐 진리카도 그렇고 뭐 이오스도 그렇고 몇몇 코인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후에 강세를 계속 보일지 안 보일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혹은 눌림목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타점을 좀 아래에서 잡던지 뭐 그런 형태로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매매를 진입할 때는. 그럴 때 이제 딱 진입하는 게 맞고, 일단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위험한 차트 모양이긴 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와서 여기서 만약 오른다면 뭐 이렇게 급등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조금 눌렸다가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이렇게 가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눌림이 올 때 알트들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눌렸을 때 알트를 잡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도 보시면 여기서 지금 돌파가 나와서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돌파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건 대부분은 일단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 거 말고는 알트가 더 강세를 보일 때는 알트가 더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이 오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더라도 보시면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해요. 그러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알트들의 약조정이나 아니면 조금 조정이나 이렇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움직임을 말씀드리면서, 그쵸? 여기서 이 움직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른 다음에 빠지는 거 나오니까 여기서 숏 쳐볼만 하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보시면 이제 공개 구간에 요렇게 가는 형태랑 아니면 이렇게 이탈하는 형태랑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선물방에서는, 자 이거 보시면 선물방에 이렇게 타점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롱을 해봐야 된다. 장대 양봉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대로 어떻게 됐나요? 보면 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렇게 여기에 장대 양봉.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건 이제 공개 브리핑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42,200과 42,400을 이제 손절 잡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 41,400에 41,600 이렇게 내려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숏을 치고 숏자리 나온다, 단기 숏자리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숏,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익절 를 개념을 갖다면 그럼 정말 잘 대응했을 거예요. 선물하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는 그런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왔고 숏자리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오르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고 좀 실시간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선물방을 오시면 되는데, 선물방을 오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주맥스 거래소 가입 링크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드를 입금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밑에 선물방 가입하기 신청하기 구글폼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주맥스 거래소 UID랑 이메일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카톡방 주소와 그리고 비밀번호를 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지루하거나 뭐 횡보 혹은 약하락이나 이전 개념이 나와도 나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 보면 목표 가격이 더 커져요.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항상 비트코인은 최고점이 나왔을 때가 이 파란색 선을 상회하는 가격에서 최고점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이렇게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이 파란색의 목표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상회할 때 목표 최고점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횡보를 원하고, 제가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한 7월까지는 횡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횡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루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좋아, 이런 멘트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되고, 그럴 동안에 이제 횡보의 가능성을 보고 저는 줄 때 먹고 줄 때 먹고 줄 때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장투를 아직 안 해도 줄 때 먹고 줄 때 먹고 줄 때 먹고를 해도 오히려 이게 더 수익이 더 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멤버십에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 공개 영상에서도 맨날 알려드리지만 좀 디테일한 타점과 세부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거는 멤버십에 알려드리니까요. 멤버십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타점이 나오고, 이제 코스모스, 알고랜드 다 이제 괜찮았고, 그 다음에 에이브는 3차 타겟까지 쭉 갔고요. 그 다음에 휴먼스케이프 역시 정확한 최고점까지 가서 3차 타겟까지 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타점들을 제공을 하니까 단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혹은 영상 설명란에 유튜브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매크로 바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3월 29일자인데 이 이후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 차트는 결국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이렇게 가격대가 오르면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크로 거시경제상, 거시사이클상 바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가 됐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그때마다 저점을 찍은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것처럼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는 상관관계가 반대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를 좀 봐야 돼요.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여기에서 지금 주봉상으로 이런 상승세기 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불장을 보는 이유가, 연말까지 엄청 오를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생겼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지만 이 부분을 깼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또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줄 때 먹는 그런 부분이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사이클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축적 사이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시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맨날 온체인은 긍정적이다 하면서 뭐 조롱을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줄 때 먹으면서도 어느 정도 천천히 뭐 조금씩
정식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줄 때 먹는 거 계속 해도 되고, 그래서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를 계속 알려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 실적이 예상을 상회해서 시간에서 급등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많이 빠지긴 했어요. 1000슬라 밑으로 빠졌는데 시간에서 다시 이제 1000슬라 이상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나스닥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질 때쯤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비트코인과 상관계수가 줄어들면서 상관관계가 커플링이 아닌 형태로까지 가면, 그러면 나스닥에서 좀 실망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테슬라도 1분기에 비트코인 매수 매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대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실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암호화폐로 재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결국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비트코인이 전기를 쓰는 채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결합을 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도지코인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이거에 더 이상으로 아예 뭐 전기차에서 채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 충전소에서 채굴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도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긴 해봐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좀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 때 어떤 코인이 괜찮은지 한번 보게 되면, 제로엑스는 지금 되게 급등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한 930원이나 50원대까지 많이 떨어지면, 눌림이 오면 그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오스도 그런데, 이오스는 이게 올라도 못 사게 되는 그런 놈이잖아요. 뭐 또 속나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요 정도예요. 여기가 이제 한 33,000원 정도 때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이제 셀러 좋다고 했는데 셀러도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줄 때 먹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줄 때 먹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발란체도 지금 차트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코박 토큰 괜찮고, 그 다음에 카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잘 보시면 되겠고, 또 세부적인 종목이나 타점은 멤버십에서 제공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개 브리핑방이랑 트위터랑 이런 것들에 대한 주소도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